안녕하세요. 영단계학원 토익 대표 강사 방지현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강좌는 토익 필수 어휘 보카 마스터입니다. 이게 조금 구성이나 내용에서 굉장히 독특한 어휘 수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어휘 수업들은 이제 주로 어휘 자체를 소개하는 수업이었다면 지금 여러분들 듣게 되실 보카 마스터 수업은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기본적인 기출 어휘들 다 자료는 드리지만 거기에 추가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전 스타일의 연습 문제를 많은 양을 풀어볼 수 있는 강좌가 되겠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고, 자, 첫 번째 제일 먼저 강조 드릴게. 우리가 복하고 모어 간에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필요한 게 고득점입니다. 점수 잘 받고 싶죠. 목표 점수가 다들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전공이나 과나 아니면 내가 지금 이미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뭐 이직을 하거나 승진에 필요한 점수는 예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850 이상은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심지어 900 이상, 그리고 편입 같은 거 준비하시는 분들, 뭐 PT 시험 보신 분들, 이런 분들은 900점대 중반 이상의 점수도 필요하시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게 고득점 받으려면 뭘 잘해야 되는가? 남들 다 잘하는 파트 5, 6 문법 문제가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파 7 잘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어휘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어휘. 요거 두 개가 결국은 고득점을 가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법은 누구나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만 투자를 하셔도 웬만한 건 다 아세요. 90% 이상 다 커버가 되는데 파7 연습하기가 참 힘듭니다. 잘 안 늘어, 결정적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풀기 때문에 그런 거긴 한데, 그리고 어휘 같은 경우는 좀 우리 외우는 거 싫어하죠. 우리 사람들이 좀 게으르고 좀 등한시하다 보니까 많이 놓치는 분이 어휘인데, 결국 고득점을 결정 짓는 것은 파7과 어휘입니다. 그래서 내가 파7 공부 제대로 안 하고 어휘 공부 대충만 해도 700점대 중후반, 800점대 초중반까지는 나와요. 근데 그 이상 가는 것은 좀 힘들어집니다. 많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파7하고 어휘, 남들이 안 하는 부분은 내가 오히려 더 공부를 해서 점수를 올리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파7은 제가 다른 강좌에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어휘에 집중적으로 치중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익 어휘 학습 포인트가 좀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계셔야 되는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ETS에서 어휘 문제를 출제할 때 유형이 있겠죠. 그거 5가지를 제가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오리엔테이션 통해서.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어휘 공부를 기존에 나와 있는 책들 있죠. 서점에 나와 있는 책들, 뭐 좋은 책들은 물론 많습니다만 그런 거 가지고만 공부하기는 조금 부족한 게 뭐냐면, 너무 그런 책들은 쓸데없는 단어들까지, 핵심적인 단어는 오히려 빠져 있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쓸데없는 단어들, 뭐 질병 이름이라든지 이런 거 쓸데없는 거 들어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기출 데이터 와 최근의 출제 경향을 근거로 한 필수 어휘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쓸데없는 건 다 빼고 정말 필요한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최신 경향까지 방영을 해서.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제가 제공해 드릴 거고, 요건 제가 조금 이따가 뭐 무료 자료 같은 것도 이야기 드릴 건데, 무료 자료로 제가 매달 기출 어휘들을 그날 나왔던 거 바로 올려 드립니다. 무료 자료예요, 그거는.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어휘 문제 같은 거 공부를 할 때, 이거 내가 맞췄네 넘어가고, 이거 틀렸네 한번 체크해 보죠. 근데 특히 틀린 문제 우리가 체크를 할 때 정답으로 사용된 어휘는 당연히 공부를 합니다. 근데 많이 간과하는 게 뭐냐면, 오답으로 나왔던 어휘들은 그냥 넘어가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오답으로 출제되는 어휘도 당연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 이 문제에서 오답으로 출제되어 있지만 저 다른 문제에서는 정답으로 출제될 만한 단어도 많아요.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제가 풀다가 정말 토익에서 불필요한 단어다 싶은 것들은 다 그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건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동의어 같은 것들도 계속해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자, 관용 표현 문제가 ETS가 정말 좋아하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말 그대로 관용적으로 원래 그렇게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 외우셔야 되는 거. 그래서 예를 간단하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A부터 D까지 4개의 동사가 나왔는데 관용 표현이죠. 뒤쪽에 with를 붙일 수 있는 게 몇 번일까요? 뒤에 with를 붙일 수 있는 게 몇 번일까요? 이거 얼마 전에 나왔던 문제네. 파트너입니다. 그러니까 파트너가 명사인지만 알고 있었던 사람도 있을 거야, 틀림없이. 근데 파트너가 동사로 쓰이면 제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휴하는 거니까 누구랑 제휴하겠지. 나머지 보세요. hire, offered, call은 타동사입니다. with를 붙일 이유가 없는 거야. 정답은 C번. 이 유형을 알면 C번을 찍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 ETS의 문제 유형을 모르다 보면 due to부터 시작해서 시간 낭비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뜻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동사 관용 표현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 위주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셔야지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거. 그 정답은 파트너 위드 보고 찍는 문제가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4번. 이 토익식 문제라는 게 참, 이게 영어 시험을 거의 ETS에서 한국에서 독점으로 하다 보니까 생기는 병폐 중에 하나라 보시면 됩니다. 참 치사한데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얘들이 다 독점을 해버리니까 우리가 뭐 따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적응을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결국 내가 점수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나니까 적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좀 길게 설명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지금 A부터 D까지 보세요. A부터 D까지.
그리고 빈칸의 위치 보세요. 지금 투부정사로 들어가는 거야. 자, 투부정사로 들어가니까 동사 원형이 아닌 건 안 되겠죠. 근데 A1 face 그리고 B번 be faced 나와 있습니다. 차이점은 face는 능동의 형태라는 거. 근데 B번 be faced 같은 경우는 수동의 형태입니다. 근데 이 두 개 차이가 원칙대로 따지자면 A번 써도 되고 B번 써도 돼요. 사전에 나와 있어. 근데 정답은 몇 번이냐면 A번이 정답입니다. ETS 토익 문제에서는 A번밖에 정답으로 쓸 수가 없어. 왜? B번. 걔들이 그냥 안 된다 그러니까. 원래는 사전에 face with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전에 face with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be faced라는 표현은 당연히 있는 거고. 근데 뭐냐면 face는 사전 보시면 타동사 face, 자동사 face가 있는데 자동사 face인 경우에는 뒤에 with를 붙여야 돼요. 근데 토익에서는 그거를 출제를 안 해요. 그래서 100% 타동사로만 출제되기 때문에 토익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타동사라고 배우시고 뜻은 be faced with하고 똑같이 직면하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치사하지만 어쩔 수 없어. 우리 상황 자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토익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건 토익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수험생 입장에서 만약에 독학을 한다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워지겠죠. 토익 문제 유형을 아직 모르니까. 그래서 저 같은 전문가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런 복합마스터 수업을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토익식으로 나오는 것들 다 대비가 가능하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유형 보여드리겠습니다. 5번째는 요거는 정말 참 좋은 거예요. 참 좋은 거. 그러니까 영어 시험을 칠 때 우리가 영어 실력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강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말을 못하는 사람이 영어를 잘할 리는 없어요. 언어라는 게 결국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영어를 잘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또 다른 언어를 잘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언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말 능력을 묻는 함정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게 우리말 실력이 조금 딸리거나 아니면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거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그러니까 유난히 우리 친구들 중에서 말귀 못 알아듣는 애들 있죠. 말실수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또 잘 못 푼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다 언어 능력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해석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해석부터 Before ordering any task 책상을 주문하기 전에 You must provide 당신은 제공해야 됩니다. Information 정보를 on the 땡땡 of your office 그러니까 사무실에다 무슨 가구를 놓는 모양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무실에 땡땡에 관한 정보를 고객인 당신이 제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세션은 아닌 것 같아. 피거도 아닌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릴레이션도 아니다. 그죠? measurement가 뭐야? 이거 측정 아니냐? 측정 아니죠. 무슨 뜻입니까? 죄송합니다. D번 잘못 뺐네. 피거 잘못 뺐어요. 자, measurement는 측정이 아니고 치수야, 치수. 그죠? 근데 D번 보세요. D번. figure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수치. 우리말로 보세요. 치수하고 수치가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갑자기 지금 화면 보시는 분들 중에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우리말 능력이 조금 약간 떨어진다고 보셔도 됩니다. 혹은 지금만 헷갈리시거나. 어쨌든 치수하고 수치 다르죠. 자, 사무실에 치수를 잽니까? 사무실에 수치를 잽니까? 뭘 잽니까? 사무실에 치수를 재죠. 치수가 뭐예요? 헷갈리시는 분들 이렇게 보세요. 사이즈잖아, 사이즈. 수치는 뭐야? 판매 수치. 뭐야? 판매 레벨. 다르죠. 완전 다른 거야. 치수하고 수치 순서만 바꾼 게 아니고 뜻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의 치수를 알려줘야죠. 사무실 수치가 뭐야? 뭐 몇 톤지 알려주는 거 이런 거 아니겠죠. 정답은 B번 measuremen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능력이 딸리면 풀 수가 없는 문제예요. 당연히 내가 영어만 잘한다.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만 안다가 아니고 그 단어가 문장에 들어가서 전체 문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잘대로 알고 있어야지 어휘 문제가 잘 풀리게 됩니다. 이 5가지 포인트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수강하시게 될 복합마스터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6강이에요. 16강. 그래서 어휘 강좌치고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게 될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토익에서 4대 품사라고 그럽니다. 4대 품사. 동사, 명사, 부사, 형용사까지를 4대 품사라고 그러는데 이 4가지 품사에 관한 어휘 문제를 집중적으로 8, 90문제 이상을 푸시게 될 겁니다. 물론 여기 빠져있는 것도 있죠. 전치사 같은 것도 많이 나오는데 뺀 이유는 전치사는 제가 무료 강좌로 따로 찍은 게 있습니다. 기출 전치사 200제 그런 무료 강좌 같은 것들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이 우리 복합마스터가 다른 강좌들하고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동의어 문제도 연습을 해요. 동의어 문제는 파트 7 대비입니다. 그래서 파트 7에 우리가 어디 있는 단어하고 의미상 가장 가까운 곳을 선택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죠. 비중은 굉장히 적은데 한 번 시험 칠 때마다 한두 문제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동의어 문제도 몇십 문제를 푸시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동의어 문제 연습이 무슨 연습일까요? 예, 패러프레이징 연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휘만 잡아서 가는 게 아니고 패러프레이징까지 여러분들 대비할 수 있게끔 파7 대비할 수 있게끔 동의어 문제도 8, 90문제 이상을 푸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모든 것이 이제 섞여 있는 거, 이것저것 막 섞여 있는 유형의 문제, 실전 연습 문제까지 다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기출 어휘 자료 제공해 드립니다. 여러분 복화마스터 교재 구입하시면 중간중간에 기출 어휘 다 들어가요. 품사별로. 그리고 그거 이외에 더 최근에 나왔던 어휘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무료 자료 학습 자료실에 다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운받아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하실 거는 총 16강이니까 내가 내 일정에 맞춰서 어떻게 계획을 짜야 되겠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계획 먼저 짜시고 여러분들 차근차근 맞춰가지고 단어도 열심히 외우시고 복습도 열심히 하시고 16강까지 완강을 하시면 틀림없이 남들보다 어휘 문제뿐만 아니라 파7, 패러프레이징까지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나는 형용사만 공부해야지 형용사만 보지 마시고 내가 자신 있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16강까지 빠뜨리지 말고 완강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1강부터 본격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